앞 시간에서 오죽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죽개를 만든 다음에 점괘를 적겠죠. 연월 일시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선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선 눈을 둬야 될 곳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 설명이 아마도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죽궤의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사건이 흘러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령 소송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면은 그 소송은 연주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여기는 소송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이 된 상태. 이 문제는 1조에서는 현재의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자리가 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간은 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더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표면이라는 것은 상대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점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인한 것보다는 속에 들어있는 이 상황이 더 비중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곽 선생님의 임상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천간은 거의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거의 20% 정도 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이것은 속사정이라는 이야기죠. 속사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비중을 두기 때문에 우리 자평명리학에서 사주풀이 할 때는 천간이나 지지를 거의 5대5로 대입을 합니다만은, 이 점괘의 경우에는 특히 지지의 변화에 비중을 두고 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관찰하는 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관하게 되는데, 내 직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 옮겨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직장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끼어들게 됩니다만은, 이때에도 과거, 특히 직장을 논할 때는 아득한 과거보다는 한참 전이니까 최근의 과거에 대해서 좀 월주를 비중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월주에서 일간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십성이 나타나 있다면 직장에서 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관찰할 수가 있겠죠. 또 가령 편관이 관살이 월주에 있고 일주가 힘이 약하다면 이때는 직장이 매우 힘들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황.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월지와 일지의 관계에서 대부분 현재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월에서 일을 충하고 있다. 가령 자월 5일이다. 신월 인일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직장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이 현재 상황을 자꾸 밀쳐내는 걸로, 즉 그만두라는 압력이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간이 무엇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상황을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가령 이제 인성이라든지 정관이 있어서 힘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상황이 다른 글자, 가령 편관이라든지 부담을 주는 글자일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그 다음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암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정관이 여디에 천간이나 지지, 월주에 있는 정관은 부담을 주고 있고 시주에 있는 정관은 힘을 주고 있는 상황.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간에 인성이 있고 여기에 정관이 있는데 관인상생으로 일간을 생조하는 이런 구조가 시주에서 형성이 된다면 이번에는 이전 직장보다 새로 찾는 직장이 훨씬 더 좋은 조건,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점은 이제 분주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을 때는 그 본인을 일간에 놓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찰합니다만은 또 어떤 사물, 집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집이 어떻게 될까? 집을 내놨는데 잘 나갈까? 제값을 받을까? 이런 질문들이 오죽게 잘 어울리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이럴 때에도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 과거에 그동안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여기에서 일간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집 자체가 가치가 없다. 생각보다 없다는 얘기죠. 전혀 없는 가치는 아니겠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보다 낮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령 재성이 희용신으로 잘 짜여 있다면 집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또 반대로 여기 상당히 협력을 해주고 있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 와서는 나를 공격하고 있다면 또는 재성이 기신이라면 집을 팔면 후회하게 된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관찰할 때 어떤 사안이 됐든지 과거, 좀 더 과거, 최근 과거,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 그리고 결과, 물론 결과는 최종 미래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간을 논할 적에 과거 몇 년까지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괘로 논할 경우에는 과거 대략 3년 정도, 3년 그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4년, 적어도 5년 이내에서 봐야지 50년 전 또는 40년 전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사주풀이지 점괘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3년, 1년, 현재 또는 이후는 이제 어떤 결과가 포함된 그런 의미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대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현재는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대부분 이렇게 시간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관찰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쉼 없이 흘러가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때로는 10분 전 또는 1시간 전도 과거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대입해서 판단할 경우에는 이러한 관점, 연주, 월주, 과거지사, 시주, 분주는 미래지사 이렇게 살핀다면 이해하는데 또는 대입해서 설명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되실 걸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적으로도 보지만 공간적으로도 볼 수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오죽계를 풀이해주는 해설자의 기본 성향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낭월의 관점으로는 주로 시간적으로 풀이를 하게 되는데 가령 화인이가 푸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 공간적으로 많이 풀어요. 그래서 공간적인 관점도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살펴볼 때 이런 관점은 상당히 유용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본다면 첫째, 항상 본인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은 기본이겠죠. 이것은 공간적으로 봤을 때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연주에 해당되는 사람, 가령 인간관계에서 질문이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어른, 부모님이라든지 그 정도 레벨에 있는, 또는 내가 꼭 도움을 받아야 될 이런 어른, 스승 이런 정도의 의미를 여기서 찾아봅니다. 여기는 형님이라든지 언니라든지 이런 상사 또는 형제에서의 윗사람, 같은 레벨, 가까운 레벨, 아저씨뻘도 여기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월주에서 보는 것은 이 정도의 레벨을 본다. 일지는 배우자라든지 또는 형제라든지 동료라든지, 주로 동료의 의미가 크겠죠. 이런 의미로서 관찰할 수 있겠고, 시주에서는 바로 밑에 사람들입니다. 바로 밑에 사람, 수하. 그래서 여기서도 천간에 드러난 사람, 지지에 숨어있는 사람을 참작할 수 있겠습니다. 간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찾으면 된다. 또 어린 사람, 신입사원, 많이 좀 나이가 차이 나는 사람 또는 자녀, 이런 경우에는 분주해서 그 답을 찾아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 돈을 좀 빌리러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모르겠다. 말을 했다가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안 하니만 못하겠죠.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한테 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희용신이 여기 있으면 나이가 많은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나 그런 정도의 레벨에 있는 분에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경우는 손윗사람에게 물어봐라, 요청해봐라. 가까운 사람에게 또는 아랫사람에게, 가깝지만 아랫사람입니다. 밑에 사람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얘기죠. 꼭 돈 얘기만은 아닙니다. 어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령 소송이 되었을 때에도 누구에게 도움받으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인간관계로 본다면 이와 같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기준을 삼는다면 시간적으로 보는 것과 좀 다르게 공간적으로 대입을 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음량으로 본다면 공간은 아무래도 음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지구로 치면은 위도의 기후대와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온대나 또는 열대나 냉대와 같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참고하면 되겠고, 시간으로 볼 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이 변화가 무성합니다. 이것은 양적인 형태로 봐도 될 것이다. 이렇게 관찰을 해봅니다. 풀이해 주시는 분이 양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이러한 시간적인 관점으로 점괘를 살피게 될 가능성이 많더군요. 반대로 음적인 요소가 많을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살피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향은 타고난 대로, 가지고 있는 대로 이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사람도 음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는 음적으로 판단을 해서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알아둔다면 하나의 오주계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레이어도 하나 확보해 놓고, 공간이라는 것도 하나 확보해 놓음으로써 필요에 따라서 시간의 또는 공간으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공간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판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입체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곽 선생님이 즐겨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 당신의 주거지의 그림을 내가 말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잘해요.
그 말은 이 찾아온 사람의 집에서 공간을 살피는 겁니다. 가령 여기에 중심이 되면은 뒤에서 바라본다고 하고 앞쪽이 어떠냐, 뒤쪽이 어떠냐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다 이제 십성이나 오행을 넣는 것은 또 차차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주변 풍경은 공간으로 살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알아두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잘 한번 이해하는 것이죠.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기준이 특별하게 몇 살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어떤 공간성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 관계나 또는 주변 환경 관계나 이런 것을 대입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죽배를 볼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놓고 시간과 공간을 같이 보면은 3차원적인 풀이가 되겠죠. 여기다가 또 이제 시간을 추가해서 이걸 4차원이라고도 하고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두 가지가 해석하는데 기본 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틀을 이해한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낱낱 들어가서 대입을 하도록 이렇게 익히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로 보고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해되셨기 바랍니다.